반갑습니다. 에듀윌 사시만국사 최한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기출문제 풀이를 해볼 건데요. 바로 이 기출문제는 여기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 좀 소개해드릴 게 있어요. 여기 열었을 때 짜잔 노란색으로 이렇게 부록이 있는데 사실 요즘 기출문제 여러분 출력해서 푸시는 것보다 그냥 스마트폰으로 푸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QR을 찍으시면 많은 문제가 나옵니다. 제가 직접 찍어봤는데요.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도 해주고 이 정도면 합격률이라든지 몇 명이 응시했고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그냥 스마트폰으로 문제를 바로 푸실 수가 있는 거예요. 굳이 책 들고 다니고 뭐 출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올 기출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유형별로 나눠서 어떤 키워드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지 정말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기 전에 요 영상은 꼭 보고 가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실전 기출문제를 어떤 식으로 푸는 능력을 키우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출공식 저격 특강을 준비를 해봤어요. 좀 본격적으로 우리 고조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고조선 같은 경우는 단순한 좀 내용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사실 고조선도 앞에는 단군조선, 뒤에는 위만조선을 이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위만조선 이후에 그런 고조선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3점 같은 2점짜리 문제만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알면 어렵지 않지만 모르면 까다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요. 위만 집권 이후에 키워드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단군조선 앞부분은 뭐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단군조선이 뭐 부왕, 준왕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연과 대립할 정도로 성장했다. 그 다음 위만조선 부분을 좀 많이 어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 고조선 공통으로 자주 나오는 건 바로 범금팔조. 너무 중요하죠. 범금팔조는 이제 아무래도 이거는 너무 많이 나오고 지금까지 뭐 여러분들 정답 확률이 높습니다. 뭐 세 개 조항만 나온다. 요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2번부터 보시면 위만조선 바로 직전에 집권 전에 부왕, 준왕으로 이렇게 강력한 왕권이 있었다. 그리고 징계 침입, 연의 징계가 침입을 했다. 연과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싸울 정도로 그렇게 강성했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연의 징계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위만 집권 이후 여기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해요. 여기를 좀 많이 어려워해요. 왜냐면 부왕, 준왕은 알겠어. 근데 우고왕이 나오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위만 집권 때 진번과 임둔을 복속했다는 요 부분. 이게 왜 어렵냐면 진번과 임둔을 위만조선 때 복속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위치에 또 한 사군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한 사군이 이게 진번, 임둔인데 이때 왜 복속을 했지? 이때 복속을 한 그 위치에 한 사군이 또 설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번과 임둔 복속 위만조선 때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중개무역 이것 때문에 한무제가 열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우거왕 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거왕 기억해 주시고 이때 우거왕 때 이 중개무역으로 부딪혀서 한무제가 침입을 했고 결국에는 이제 왕검성이 함락을 하고 한무제가 이제 결국 한 사군을 설치하게 된다. 그럼 여기서의 키워드는 이 위만 집권 후에 진번, 임둔, 중개무역, 우거왕 요거 기억하시고 문제 한번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시면요. 2번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자. 자, 여기 보면은 이 아들을 거쳐 손자 우거 때 이르러서는 우거 나왔죠. 우거왕이라는 거 알았어요. 아, 이제 멸망 시즌이구나. 위만조선이구나 이제 알았어요. 자, 그래가지고 맹렬히 가를 공격하였다.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우거왕이 항복하려 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몰락하게 되는. 자, 그러면 가를 공격하였다. 요건 이제 위만조선. 뭐 위만조선을 얘기하는 부분이죠. 자, 그럼 위만조선을 공격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위만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면 되는 건데 22단로 어디예요? 이거 무령왕이잖아요. 무령왕. 무만 쓸게요. 무령왕. 자, 그다음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진대법. 고국천왕이죠. 자, 그리고 이제 진번과 임둔. 자, 우리 키워드 나왔네요. 진번과 임둔. 요게 맞고 그리고 범금팔조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 리으로 풀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때요? 우거왕. 진번, 임둔 나왔죠. 요거 딱 키워드 가지고 문제 쉽게 풀립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5번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고 자,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중개무역으로 인해서 한 해 공격을 받았다. 요런 부분인데 여기서는 좀 다소
막판의 위만조선과 앞쪽에 단군조선을 조금 구분하실 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보시면 선생님이 기원전 2세기경의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된 이후의 고조선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남학생이 가 나왔고 우거왕이 자 우거왕 체크해 주시고 왕검성이 침략돼서 한무제에게 뭐 저항했다. 우거왕 또 나왔죠. 아, 한에게 멸망한 시즌이구나. 위만조선 막파지구나. 막바지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1번이 나왔습니다. 1번에 여러 성의 욕살 철역은지. 이거 말 좀 낯설죠. 요거 근데 되게 생소한 선지로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것은 고구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고구려의 오부에 욕살 철역은지를 이제 파견을 하는데 큰 성엔 욕살, 작은 성엔 철역은지인데 순서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부 부유하면 부자면은 욕을 처먹는다. 그래서 오부, 부욕처 요 순서로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왜 역시 고구려예요. 그 다음에 한과 진국세에서 중개무역을 하였다. 중개무역을 했기 때문에 한무제의 침입을 받았잖아요. 요게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연과 대적할 만큼 성장하였다. 이거는 위만조선 그 전에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단군조선 때를 얘기하는 거고 역시 부왕, 준왕, 강력한 왕권이 나왔다. 단군조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5번 선지가 위만조선과 좀 구별해서 그 이전이라는 것을 좀 구별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예요. 근데 그치만 우리는 앞에서 뭐 임든, 진번, 위만조선, 중개무역 나오면은 아 그래서 한가 부딪혔다. 그 중개무역이라는 체크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중개무역이라는 키워드 잡고 3번으로 쉽게 풀 수 있었던 거죠. 자, 키워드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럼 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느냐? 또 이번에 고조선 이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조선 이후의 여러 나라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나라와 풍습이라든지 그 나라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키워드 중심으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리고 또 지도 문제와 함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도에서 부, 고, 옥동, 삼, 고 위치도 좀 어느 정도 아셔야겠죠? 자, 그러면 보시면 부여, 옥저동의 사만이 최빈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사실 3점짜리 문제는 없었어요. 여기는 워낙 문제가 어렵게 나오기 힘든 부분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3점이 42회 유일하게 마지막이었다. 그래서 3점이나 2점, 1점이나 문제 유형은 비슷해요, 사실. 그래서 3점으로 나오더라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는 거 3점 공식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2에서 1점 공식을 얘기를 해본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잡으셔야 되는데 부여, 옥저, 동의 4만 키워드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일단 부여 같은 경우에는 부여 제천 행사 연고가 있었죠. 그리고 부여는 순장이 있었고 그리고 마가오가 저가구가 사출도 최빈출 키워드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사출도 나오면 무조건 부여로 푸셔야 되고요. 옥저 같은 경우에는 왕이 읍삼, 읍금삼로, 왕이 읍다, 없다, 읍삼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민며느리 이제 어린 며느리를 맞이한다. 요거 나오면 무조건 옥죠. 그리고 가족 공동묘 기억해 주세요. 가족 공동무덤. 자, 동해 같은 경우 똑같이 왕이 읍삼 똑같고요. 그리고 동해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 있었죠. 옥저는 제천 행사가 없어요. 고구려가 자꾸 괴롭혀서 없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책화 남의 부족을 침범하면 소나 말로 배상하는 책화 있었고 당궁, 과마, 반어피가 나옵니다. 당궁 짧은 활, 과마는 과일나무 아래 지나다닐 수 있는 작은 말들 그리고 반어피는 바다 표매 가죽 요게 이제 특산물이에요. 동해 특산물. 그 다음에 사만 같은 경우는 신지읍차가 천군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천군 이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소도 누가 사는 곳이에요? 천군이죠. 그러니까 신지읍차가 군장. 신지읍차가 군장, 소도가 천군, 재정, 분리. 요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도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군이 거주하는 신성한 곳 소도. 자, 이렇게 키워드 딱딱 잡고 여기서 이 나라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단순한 유형이 나옵니다. 그럼 실제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부여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유물은 뭐 어디에서 나왔는데 가의 금동제 가면이에요. 우리가 이거 몰라요. 이 가면 처음 봤는데도 불구하고 맞출 수 있는 것은 그렇죠. 여기 사출도 나왔죠. 여러 가들이 별도로 관할한 사출도 거기다가 또 키워드 순장 나왔습니다. 그럼 사출도 나오면 이제 부여인 거죠. 그래서 부여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부여 연고 바로 나왔습니다. 1번으로 풀 수 있겠죠. 신지읍차 어디예요? 사만이죠. 자, 제사장인 천군 소도 여기 키워드 나왔네. 요거 사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풀면서 앞글자만 써서 선지를 통해 계속 공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가가 사자조의 선인 관리를 다스렸다. 이거 고구려고요. 그리고 남의 부족 침범하면 소나말로 배상한다. 요거 동해의 책화죠. 이런 식으로 해서 1번으로 풀 수 있는 문제. 그렇죠. 사출도 나오면 부여, 부여연고 요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옥저 같은 경우에는 민며느리제나 가족 공동 무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될까요? 자, 가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시면 가에는 혼인을 약속한 여자아이를 데려와서 어린 여자아이를 데려다 키워서 며느리로 삼는 민며느리제 나왔어요. 민며느리제 동그라미 뭐예요? 옥저구나. 그 다음에 나는 혼인 후 신랑이 신부의 집 뒤편에 서옥을 짓고 살았다. 서옥제 요거 고구려죠. 자, 그러면 가나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볼게요. 가는 지금 옥저인데 사출도 나왔어요. 그러면 부여죠. 그 다음에 가족 공동묘, 가족을 한 곳에 유고를 한 목관에 안치하는 가족 공동묘 나왔죠. 이거 옥저 맞네요. 그러면은 2번이 되는 거죠. 가니까. 근데 나는 이때 고구려였어요. 그런데 지금 음락 간의 경계를 중요시하는 책화 나왔습니다. 책화 같은 경우에는 동해죠. 그 다음에 철이 많이 생산되었다. 낙랑과 외에 수출하였다. 요거 사만 중에서 변환이고요. 그리고 천군 소도 나왔습니다. 그럼 사만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딱 맞는 건 2번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 이제 나는 여러 나라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풀고 싶어. 자, 그럴 때는 짜잔 여기에 뭔가 있죠. QR코드 있죠, 여러분? QR코드 찍으시면은 요 범위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촤라락 나옵니다.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게 찍으려면 PC로 보시거나 패드로 보셨을 때 스마트폰으로 찍으시면 되겠죠. 뭐 스마트폰으로 보시면은 글쎄 찍을지 모르겠어. 작아가지고 친구 스마트폰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아마 PC나 패드로 될 경우 찍힐 겁니다. 이렇게 이 QR 찍으시면 또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다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동해 같은 경우에는 읍군 삼로, 왕이 읍삼, 군장의 이름, 그 다음에 무천, 당군, 과마, 반어피, 책화 이런 키워드 있다고 그랬죠? 실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대군장이 없고 읍군 삼로, 왕이 읍삼, 읍군 삼로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무천이란 제천 행사 있대요. 읍군 삼로 무천 나왔습니다. 자, 거기다가 당궁 나왔어요. 당궁, 과마, 반어피, 과마도 나왔고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반어가 난다. 반어피. 엄청나게 힌트를 많이 줬어. 이런 건 맞춰야지. 이거 어디예요? 그러면 여기는 동해예요. 자, 동해로 알고 문제를 푼다면 먼저 1번 소도 요거 사만이죠. 민며느리제 옥저죠. 자, 책화 나왔네요. 그래서 여기 3번 동해 책화. 자, 그 다음에 밑에 제가웨이 고구려죠. 자, 사출도 부여죠. 이렇게 해서 3번으로 풀 수 있는 문제 키워드만 알면 이렇게 쉽게 풀린다는 거. 자, 그럼 사만에 관련된 거. 사만 키워드 뭐였어요? 신성한 지역 소도. 신지, 읍차. 자,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나라에서는 천군과 소도 나왔어요. 천군이 신성적인 소도에 살았대요. 거기다가 5월제, 10월제 여기는 농사를 워낙 잘 짓기 때문에 5월에 수린날, 10월에 계절제 제천 행사 2번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사만인 거 알겠어요. 고르면 되죠. 사만, 신지읍차. 바로 나왔습니다. 신지읍차 이런 신지읍차라는 군장의 이름.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고 나머지 다시 한번 우리 안전빵으로 체크해 봅시다. 서옥제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죠. 사출도 부여죠. 일책12법은 부여랑 고구려 모두 해당되죠. 책화는 동해죠. 이런 식으로 해서 1번으로 푸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쫙 문제 푸시면 돼요. 어때요? 뭐 2점짜리 문제 쉽게 풀 수 있죠. 여러 나라에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어려운 문제들이 거의 없어요. 자, 더 많은 문제 풀고 싶으시면 QR 찍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삼국시대입니다. 삼국시대는 아무래도 이제 왕들도 다양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으로 나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소 조금 좌절을 맛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공식을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대표용 살펴보시면요. 3점짜리 문제는 예를 들어 어느 왕과 어느 왕 사이
약간 좀 그런 사이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이 사건과 이 사건, 뭐 관산성 전투의 뭐 상황이 뭐 전사한 부분 그 중간에 뭐 묻는 문제를 나온다든지 한강 유역을 장수왕이 차지한다면 뭐 관산성 전투 이런 식으로 이제 왕 사이, 사건 사이 뭐 이런 식으로 순서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근초고왕이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구 원왕이 전사하고 장수왕이 한성을 공격해서 계로왕이 죽고 이런 식의 문제가 최빈출 가장 많이 나왔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2점에서 1점에서는 왕의 업적을 묻는 단순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최다 빈출왕은요. 무령왕, 성왕, 지증왕, 진흥왕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 자, 그럼 다시 한번 3점 공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점 공식으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3점짜리 문제니까요. 자, 3점 공식은 근초고왕과 장수왕 시기에 키워드를 암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근초고왕도 중요하고 그 앞부분을 보면 백제 비유왕과 신라 눌지왕의 낮의 동맹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는 비눌비눌 꼭 기억해 주세요. 비눌. 자, 비유왕과 눌지왕 낮의 동맹. 왜냐면 이 시기에 장수왕이 자꾸 밀고 내려오니까 결국에는 백제랑 신라가 손을 잡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광개토대왕의 활동인데요. 근초고왕과 장수왕 사이에 딱 누가 껴요? 광개토대왕이 껴요. 그쵸? 우리가 고구려 왕 순서 외웠을 때 소광장, 소수림, 광개토, 장수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수왕 앞에 광개토대왕 넣기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이제 광개토대왕의 활동을 묻는 문제, 그리고 또한 장수왕의 남진 정책을 제시해주고 그 앞에가 광개토대왕이다. 이런 식으로. 광개토대왕은 어떤 식의 선지 나오냐면 신라를 도와준 거, 뭐 왜군을 격퇴해준 거, 뭐 이런 거 나오겠죠. 광개토대왕이 뭐 5만의 군대로 왜군을 격퇴했다. 이런 거 나오겠죠. 그래서 장수왕의 남진 정책 이런 식으로 사이. 근초고왕이 뭐 예를 들어 고구 원왕을 전사시켰다. 광개토대왕이 계로왕을 죽였다. 그 사이에 광개토대왕을 묻는 문제, 이따가 문제 실제로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2점에서 1점 공식으로는 이제 거의 뭐 출제율 100% 자주 나오는 왕들이 돌아가면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왕에 대한 키워드만 안다면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구려 소수림왕은 너무 중요한 왕이죠. 소수림왕은 따다닥 세 개가 나와야 돼. 뭐요? 율령반포, 태약설립, 불교수용 따다닥 나와야죠. 불교, 태양, 율령 요거 나오면 빼박 소수림왕이다. 요거 세 개 동시에 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백제는 문화사와 함께 무령왕릉과 함께 무령왕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무령왕 같은 경우에는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했다라는 거. 22담로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국 남조 양과 교류했다. 이 양이라는 게 자꾸 나오는 이유는요. 양은 중국의 송, 제, 양진 그 순서의 양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조죠. 자, 그리고 성왕도 자주 나옵니다. 성왕 같은 경우에는 사비로 천도를 했다는 거 국호 남부요. 그 다음에 한강을 잠시 수복을 했지만 진흥왕이 통수를 쳐서 관산성에서 전사했다는 이야기 요거 사료로 자주 나옵니다. 관산성, 구천을 떠돈다. 구천에 이르러서 죽임을 당했다. 이런 얘기 나온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 볼게요. 신라는 트로이카 3인방이 있어요. 바로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신라는 막판에 한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키워드도 많아요. 그래서 이 셋 중에서 신라가 좀 다소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완벽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지증왕 같은 경우에는 국호를 신라로, 왕호를 왕으로, 그래서 신라, 국왕이란 명칭 썼다라는 거. 이사부, 우상국, 독도와 관련해서 우상국 정보. 자, 그 다음에 법흥왕 같은 경우에는 군사적으로 군사를 담당하는 병부를 설치했다. 자, 그 다음에 율령반포. 그리고 2차 도내 순교로 불교 공인했다라는 거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제 진흥왕 같은 경우에는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했다. 그리고 거칠부의 국사를 편찬했다. 전성기니까 진흥왕 때 거칠부 국사, 뭐 근초고왕 때 고흥의 석이 있었죠. 그러면 진흥왕은 거칠부의 국사. 자, 키워드가 다소 많아요. 여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완벽하게 왕별로 키워드를 좀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문제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먼저 첫 번째, 자, 요거는 고구려 소수림왕의 업적을 묻는 문제. 어떻게 했어요? 2점 공식에 해당이 되겠죠? 자, 보시면 3번 가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자, 보시면은 불교 수용 나왔어요. 고구려래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고이왕은 16광 등재, 법흥왕은 불교공인. 하지만 여기서 지금 고구려를 묻는 문제니까 불교 수용 나오면은 뭐예요?
그러면 무조건 소수리망이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소수리망의 업적을 고르면 됩니다. 평양천도 이건 장수왕이죠. 태학 나왔네요. 불교, 태학, 율령, 소수리망 세 가지 무조건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요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서한평을 공격하여. 요거는 좀 다소 어려운 선지라고 할 수 있지만 고구려의 미천왕. 자, 연가라는 독자적 연호. 연가 7년면 금동 열애 입상. 이거 고구려가 주로 했다라는 거예요. 고구려 중에서도 아마 장수왕 때 연가라는 연호를 썼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신라의 군대를 파견하여 왜를 격퇴하였다. 요거 광개토 대왕이죠. 우리는 이제 태양만 알고 2번 딱 풀면 되는 거예요. 자, 소수리망, 태학, 불교, 율령 요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점짜리 문제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제 3점짜리 문제 3점 공식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3점 공식 뭐라고 그랬어요? 왕과 왕 사이. 사건과 사건 사이 나온다고 했죠. 보시면은 여기 보면 고국원왕, 광개토대왕, 장수왕 요 순서 기억해라. 볼게요. 가와 나 사이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가에 보시면요. 정예군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침범하여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고구려왕 사유가 죽었다. 이 사유가 바로 고국원왕이에요. 화살에 맞아 죽었다. 고국원왕이죠. 원통하게 죽었어. 고국원왕. 자, 그럼 밑에 나와볼게요. 고구려왕 거려는 장수왕의 이름입니다.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럼 어쨌든 한성을 포위했어. 한성을 점령했어. 고구려 병사가 추격해서 이제 왕을 살해하였다. 이거 계로왕 죽인 거예요. 이거 누구예요? 장수왕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공식을 알고 있죠? 고국원왕, 장수왕 사이에는 광개토대왕이 나온다, 주로. 자, 그럼 실제로 선지 볼까요? 신라 버풍왕이 불교 공인했다. 버풍왕 나왔고, 백제 문주왕 나왔고, 태조왕 나오고, 광개토대왕 빙고, 요렇게 4번으로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백제와 고구려가 동맹을 맺고 신라와 대항하였다. 요거는 이제 장수왕이 막 내려오는 요 시기에 이제 나제 동맹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 사이에 들어갈 것은 광개토대왕밖에 되지 않죠. 소광장. 자, 장수왕이 이제 내려오니까 나제 동맹 맺는 거, 이거는 나와 비슷한 시기인 거고, 사이에 들어갈 시기는 4번밖에 되지 않겠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고국원왕,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 사이에 들어가고, 장수왕이라는 거 3점 공식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요런 문제 유형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런 문제 나 좀 약하다. 그럼 여러분 여기 QR 체크하시고 여러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서 단련하시는 것도 하나의 노하우라고 하실 수 있어요. 자, 다음은 이번에는 백제 무령왕에 관한 업적 2점 공식입니다. 자, 무령왕 나오면 뭐 나온다고 그랬어요? 22 담로, 남조와 교류. 자, 볼게요. 자, 무령왕은 이렇게 요 무령왕릉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어요. 요게 바로 벽돌 무덤이죠. 백제 25대 왕이 누구의 무덤? 자, 그리고 여기 그림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 내가 무슨 왕이지 헷갈려. 22담로 나왔어. 그러면 무조건 무령왕이죠. 자, 그럼 무령왕으로 알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무령왕 제위기간이 있었는 사실 옳은 것은 익산의 미륵사. 요거 무왕이죠. 중국 남조 양가 교류하였다. 2번이 되는 거죠. 자, 고흥의 서기 근초고왕이죠. 자, 그리고 동진의 마라난타 침류왕이죠. 사비로 천도했대요. 성왕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 삼국시대는요, 선지를 좀 꼼꼼하게 보면서 답만 체크하고 가지 마시고 제가 지금 이렇게 푼 것처럼 왕 이름을 하나씩 써주세요. 이게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선지를 통해서 다 공부가 돼서 왕의 업적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이니까 꼭 이렇게 왕 이름을 써가면서 문제 푸시고요. 자, 4번으로 옆에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요번에는 3점 공식이에요. 나제동맹, 그리고 한강령 일시회복, 관상성 전투, 이런 식으로 나제동맹 이야기가 나오고 관산성에서 성왕이 전사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중간에 들어갈 건 잠깐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라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겠죠. 자, 한번 볼게요. 가. 백제왕 모대가 사신을 보내 혼인하기를 청하였다. 나제동맹 맺었다. 자, 신라왕 이벌찬 비지의 딸을 보냈다. 나제동맹을 좀 강화한 부분이네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동성왕입니다. 동성왕 나제동맹 강화로 결혼동맹. 자, 그 다음에 나로 넘어가면 신라를 습격하기 위해서 직접 보병과 기병 50명을 데리고 구천. 자, 구천 나오면은 우리가 죽으면 구천에 떠돈다고 하잖아요. 구천 나오면 관상선 전투구나 기억하셔야 돼요. 신라 복병을 만나서 살해되었다. 시호가 성이래요. 성왕이네. 성왕이
관선성에서 죽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에 들어갈 거 옳은 걸 고르면 잠깐 한강 일시 뭐 회복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자, 고구려가 낙랑을 추출하였다. 그래서 낙랑 추출. 자, 이런 부분은 이제 고구려 앞부분에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이건 고구려 태조왕 때 나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백제가 동진으로부터 불교성 침류왕이죠. 그리고 신라가 고구려의 도움으로 외를 격퇴했다. 광개토대왕이죠. 그리고 고구려가 동옥저를 정복했다. 이것도 역시 이거 태조왕 때 내용이죠. 자, 그러면 백제가 신라랑 연합해서 한강령 일시 수복하였다. 바로 공식 적용해서 5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죠. 제가 계속 공식 적용한 거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문제가 유형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과 왕 사이, 사건과 사건 사이 요 유형, 필수 유형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번엔 법흥왕입니다. 법흥왕의 업적인데요. 요거는 울진 봉평리 신라비 너무나 중요한 비석으로 여기에는 법흥왕이 율령을 반포했다라는 그런 부분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비석에서는 신라 육부가 있었다는 것과 실제로 관등체계, 뭐 촌락구조, 어떤 식으로 벌을 줬는지 이런 것들이 다 쓰여져 있습니다. 울진 봉평이 나오면 사실 요거는 이렇게 병부 설치하고 율령 반포란 말만으로도 우리가 법흥왕으로 유추할 수 있다라고 했죠. 아이고 법흥왕 글씨가 이상하게 써졌네. 자, 이전 공식이죠. 자, 법흥왕이에요. 전 법흥왕을 고르면 되는 거예요. 자, 이사부 보내서 우상국을 복속하였다. 지중왕이죠. 노급해지 신문왕이죠. 2차 돈의 순교 바로 나왔어요. 법흥왕, 2차 돈의 순교, 불교공인 요게 답이 되는 거겠죠.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독서상품가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원성왕, 거칠보에게 국사, 진흥왕이죠. 이런 식으로 2차 돈의 순교, 법흥왕, 율령반포, 병부설치. 자, 키워드 율령반포도 나왔지만 병부설치도 나왔잖아요. 딱 키워드 딱딱 잡고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옆에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또 2점짜리인데 화랑도 정비, 거칠부가 국사 편찬한 거 진흥왕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죠. 실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려서 화랑도를 만들었다. 국선으로 삼았다. 이런 식으로 화랑도를 개편했다. 밑에 왕이 이사부에게 명령하여 가라국을 습격하게 하였다. 그런데 사다음이 가라국을 습격했다. 여러분 요거 하나 제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가야를 습격해서 멸망시킨 건 무조건 대가야예요. 왜냐면 금강가야 같은 경우에는 금강가야 김구애가 그냥 나라를 갖다 바치듯이 항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라를 바치니까 큰 관직을 주마 이러면서 이제 그 김구애 다음에 김무려, 김유신으로 높은 관직 주거든요. 그래서 사다음이 공격했다 나오면은 그럼 대가야예요. 자, 그럼 화랑도 나왔고 대가야 정복 나오면 뭐예요? 진흥왕인 거죠. 자, 그러면은 진흥왕 문제 바로 거칠부 국사 1번에 바로 나왔네요. 나머지 한번 볼게요. 김원창, 웅천주, 김원창이나 헌덕왕 때고 2차 돈의 순교 언제예요? 2차 돈의 순교 법흥왕이죠. 자, 마립관 이거는 이제 뇌물마립관 그렇죠? 근데 황룡사 구충목당 자장의 건 이것도 자주 나와요. 바로 선덕여왕 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번 바로 문제 푸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키워드만 딱 적용한 문제 바로 풀린다라는 거, 요 유형 이제는 좀 인지하셨죠? 각 왕의 업적을 묻는 문제, 그리고 사건 사이, 왕 사이에 어느 왕이 들어가는지 이제 파악하실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문제는 이렇게 QR 찍으셔서 더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후삼국 통일에서 고려 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삼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 유형을 살펴봤을 때 3점짜리는 사건 순서를 묻는 문제 워낙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항상 통일 과정에는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뭐 공산전투, 1, 2천 전투까지 순서 가장 많이 나오는 최빈출이고요. 2점에서 1점에서는 왕의 집권 시기에 일어난 문제, 뭐 태조의 뭐 업적, 광종업적, 뭐 성종업적 뭐 너무 많이 나오죠. 자, 3점 공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점 공식 반드시 기억하실 여러분들 키워드가 있어요. 후삼국 통일 과정인데요. 앞 글자 따서 공고신일 이게 무슨 소리냐? 자, 공산전투, 그 다음에 고창전투, 그리고 요 사이에 공고 다음에 견훤이 금산사 유폐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요거는
사료와 함께 나올 수 있어요. 신검이 아버지를 금산사에 유폐했죠? 그래서 견훤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고려 태조왕건에게 가고, 그리고 이제 경순왕이 투항해요. 신라 항복.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 1~2천 전투예요. 그래서 후백제가 멸망함으로 인해서 이제 고려가 완벽하게 후삼국을 통일합니다. 공고 신일 꼭 기억하세요. 아, 신일고등학교가 공고는 아니지만 자, 어쨌든 공고 신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처 100% 키워드 암기하는 부분은요. 자주 나오는 왕이 있고 키워드 정해져 있어요. 자, 태조 왕건 같은 경우에는 흑창, 진대법을 이어서 흑창 기억해 주시고, 사심간제도 경순왕 김부로 하여금 첫 번째로 1호 사심이 되게 하였다. 그 다음에 뭐 정계와 계백요서, 훈효십조 이런 거 나오면은 태조. 네, 흑창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광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키워드 너무 많이 나옵니다. 자, 연호, 광덕, 뭐 광덕 중풍 이래가지고 광풍으로 기억하라고 그랬거든요. 광덕 중풍, 광덕 꼭 기억하시고, 억울한 노비 풀어주는 노비안건법,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 노비안건법 과거제, 광덕, 광종이니까 광덕 기억하기 너무 좋죠. 광광, 그 다음에 노비안건법 과거제. 자, 성종 같은 경우에는 최승로의 심호 28초를 받아들여서 기승전 유교 정치, 그리고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12목을 설치했다. 그래서 성종 12목 최승로. 자, 우리가 키워드 머릿속에 기억하고 바로 문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문제, 여기는 후삼국 통일 과정을 묻는 문제 3점짜리 문제예요. 보통 순서, 사건의 순서 묻는 문제는 어렵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3점입니다. 자, 견훤이 금산사 유폐한 뒤로, 그리고 공산성 전투, 뭐 고창 전투, 그 다음에 1~2천 전투로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왕이 넷째 왕자인 금광을 총애하다 보니까 신검이 열받아서 왕을 금산사에 유폐 나왔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이후를 좀 물어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이후를 알아요. 금산사 유폐. 이제 금산사 유폐가 공고 다음에 금산사 유폐고 1~2천 전투죠. 그럼 이제 1~2천 전투만 고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공고는 그 전이죠. 공산전투, 고창전투는 그 전이에요. 그 다음에 궁예가 정번으로 왕위의 축출. 이게 그럼 사실 제일 처음이죠. 좀 앞부분 아주 제일 처음. 그 다음에 경혜왕을 죽게 하였다. 그 다음이죠. 모두 이전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다음으로 갈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건 1~2천 전투밖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전체를 쫙 다 외워주면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미 공고신의를 외웠기 때문에 결국에는 1~2천 전투가 마지막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검이 1~2천 전투에서 뭐 고려에 패배하였다. 이렇게 4번으로 풀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고려 태조의 정책으로 넘어가면, 태조하면 사심간 흑창 기억하라고 했죠. 이건 2점짜리 2점 공식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터뷰, 왕이 추진한 정책. 자, 김부를 경주의 사심간으로 임명하신 의도는 무엇인가요? 김부가 바로 경순왕이죠. 자, 그 다음에 김부의 공을 치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력을, 지방 세력 견제하고자 한 것이다. 자, 사심간제도 나왔어요. 그러면은 태조 왕건이구나. 그러면 태조 왕건의 정책 고르면 되겠죠. 흑창 설치 바로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왜 틀릴까요? 양형고 조금 어렵게 나온 선지인데요. 요건 예종 때 관악진흥책, 노비안건법 광종, 12목 성종, 전시가제도 첫 번째 전시가제도 시작했다. 이거는 시정전시가 경종 때. 자, 이러면서 1번으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엔 또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자, 고려 광종의 업적 나왔어요. 2점 공식이죠. 그럼 광종 같은 경우에는 광덕, 뭐 노비안건법, 과거제도 나올 거예요. 자, 보시면 검색창에 들어가 왕의 재위기간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연호, 광덕 나왔습니다. 또 추가로 공복, 백간의 공복을 정했다. 자단비록, 자색, 단색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광덕, 공복 나왔으니까 이거 광종이구나 라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옳은 걸 고르면 12목 나왔어요. 성종이죠. 주전도감, 숙종이죠. 화폐 많이 만들었던 노비안건법 빙고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경의 나성을 축조했다. 요거는 이제 현종 때 있었던 일이고, 서적포 요것도 숙종 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조금 선지가 어렵게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노비안건법을 알기 때문에 충분히 딱 3번으로 고를 수 있는 2점 공식 적용되는 문제였고요. 자, 옆으로 넘어가서 고려 성종의 업적 심플하게 1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성종하면 최승로, 심호 28초, 12목, 성종 12목 딱 요 3개 적용해서 문제 풀어볼게요.
왕이 뭐 이렇게 잘잘못을 논하라 했을 때 최승로 빙고 나왔고, 그리고 28조 나왔습니다. 그럼 요거 성종이에요. 자, 옳은 것은 흑창 나왔습니다. 요거 태조왕건, 노비왕건법, 광종, 청영각, 보문각, 요거 예종 때 관악진흥책, 전민병정도감, 요거 나중에 나오는 공민왕 때 신돈을 등용해서 자, 12목 빙고 바로 나왔죠. 성종 12목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1점짜리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요런 유형, 요런 많이 풀고 싶으시면 여기 QR 딱 찍으시면 된다라는 거. 여기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으로 보시면서 나 요 부분이 좀 참 이해가 안 된다, 어렵다. 그럼 꼭 반드시 QR 찍으시고 다양한 문제, 요 문제는 이 내 손 안에 올기출 여기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 다 찍으면 풀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서 이번에 조선시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시대에서는 사화랑 붕당이 거의 뭐 최빈출이죠. 그리고 이 부분을 제일 어려워하세요. 자, 보시면 일단 3점은요. 사화와 사화, 붕당과 붕당, 뭐 요 사건 사이, 이 사이를 묻는 문제입니다. 사건 순서. 무오에서 무오, 갑자, 기묘, 을사 사이의 시기, 경신, 뭐 기사, 뭐 갑술 사이. 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2점에서 1점 같은 경우에는 사건 내용과 왕 재위식인데요. 예를 들어 사화에서는 중종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기묘 사화가 많이 나온다는 소리죠. 자, 그리고 이제 황국, 숙종과 관련된 내용들. 자, 그럼 다시 3점 공식 보겠습니다. 자, 3점 공식은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사화를 키워드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무오사화 같은 경우엔 조이제문, 김종직의 조이제문 나오면 무오사화, 패비운 씨가 억울하게 죽은 얘기 나오면 갑자사화. 둘 다 연산군이죠. 그 다음에 조광조의 개혁, 조광조가 뭐 혈량가를 실시했다. 그럼 기묘사화. 그 다음에 윤원영, 윤임, 윤씨 나오잖아요. 그럼 을사사화예요. 윤씨, 이응, 을사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신기사 갑술 세 번 한국이 있는데요. 경신한국은 반드시 허적이 나옵니다. 허적을 뭐 영모로 엮여가지고 허적이 이제 찍어내는, 허적을 쫓아내는. 기사왕국 같은 경우에는 희빈장 씨가 나옵니다. 희빈장 씨의 왕비책봉, 희빈장 씨의 아들을 뭐 올리는 이런 희빈장 씨, 장희빈과 관련된 거 기사왕국. 자, 그 다음에 인현왕후를 복위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갑술왕국이에요. 이따 문제에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2점에서 1점 공식 같은 경우에는 주요 사건과 왕과 연결하는, 그래서 중종과 숙종의 키워드만 암기하시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무오사화 같은 경우에는 김종직의 조의제문 중요하다고 했고, 특히 이 중종은 기묘사화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광조, 혈량가, 거짓된 공을 삭제하는 위운삭제, 혈량가, 위운삭제 나오면 조광조, 기묘사화로 문제 푸시면 되고요. 숙종 같은 경우에는 황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선지에서는 숙종의 업적을 묻는 문제가 나온다란 말이죠. 그래서 대동법을 확대 시행했다. 그래서 대동법을 완성했다고 할 수 있고요. 금이형을 만들었다. 그래서 숙종은 황국 대동법 확대 시행 금이형. 자, 뭐 실제로 문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화의 전개 문제 3점 공식 적용되겠죠. 무갑기을 우리가 알고 푸시면 돼요. 그럼 가를 볼게요. 갑자년봄에 힌트 그냥 바로 줘서 갑자 나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비명에 죽은 것을 패비윤 씨. 자, 그럼 갑자, 갑 써나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김종직의 조의제문 나왔어요. 이거 무오사화잖아요. 무. 자, 그 다음에 밑에 정윤현의 대윤소윤 나왔습니다. 요거 을사사화. 자, 그 다음에 밑에 조광조가 혈량과 기묘사화죠. 자, 어떻게 돼요? 순서 무갑기을이죠. 자, 그래가지고 무갑기을 나가, 라다가 됩니다. 나가라다, 나가라다. 내 말이 좀 맞나요? 나가라다, 나가라다. 그래서 3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무갑기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갑기을. 자, 그리고 이제 요렇게 여기 3점짜리 문제고요. 사화의 점괘. 자, 보시면은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 묻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갑자사와 그 사이에 기묘사와 을사사와만 알면 풀 수 있는 거예요. 무갑기울로 풀면 되는 거예요, 또. 자, 보시면 가는 또 패비 윤씨액이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 무오사화겠어요? 갑자사화겠어요? 갑자사화요. 무오사화는 조의제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 갑자사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윤임 나왔어요. 대윤소윤 나왔죠. 아, 윤씨끼리 싸운 거, 외척 싸움, 요거 을사사화예요.
자, 그럼 무갑 기울이니까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기묘가 들어가야 된다. 그럼 기묘사가 고르면 되는 거예요. 자, 기묘사에는 조광조 나와야겠죠. 자, 그럼 허적과 윤유가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황국에 대한 부분이고 정유림 모반 사건 아니고, 자, 조광조와 관련된 거 혈량과 그리고 위운삭제, 요게 이제 기묘사와 들어가는 거고, 조의제문 같은 경우는 무사화고, 붕당의 폐, 탕평비, 요거는 이제 영조와 관련된 내용이고, 쉽게 3번으로 캐치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기사왕국과 관련해서는 기사왕국은 휘빈장씨, 휘빈장씨 반대하다가 사약을 먹은 거. 여러분, 기사왕국은 휘빈장씨도 기억하면서 송시열이 사약 먹은 이야기 나오면 기사왕국입니다. 저기 보시면요, 여기 보면 이제 원자로称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장희빈의 아들을 원자로 책봉하는 거 반대해서 결국 송시열이 상소를 내렸다. 송시열이 이제 사약을 먹었다. 그래서 송시열 이제 사약 죽었지만 그래도 제사를 지내게 해라.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송시열 나오니까 기사왕국으로 문제 푸시면 되는 거죠. 좀 기사왕국 가식이 있었던 일, 기사왕국 고르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순서기 때문에 3점으로 나온 거예요. 자, 그럼 휘빈장씨 공식 바로 기사왕국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고르면 되는데 자이대의 복상 문제, 예송이죠. 관련 없죠? 공식 책봉, 이갈의 반란 관련 없죠? 정유림 모반 사건 관련 없죠? 정유림 모반 사건은 붕당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동인이 갈라지는 문제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붕당의 폐 탕평비 관련 없죠. 자, 그런데 휘빈장씨 바로 나오잖아요. 휘빈장씨가 왕비로 책봉돼서 이것 때문에 기사황국과 관련된 거, 장희빈이 막 올라가는 그런 시기. 그래서 5번이 되는 겁니다. 휘빈장씨 바로 나왔다라는 거. 자, 이번에는 숙종과 관련된 거, 황국과 대동법의 확대 시행, 뭐 금이영, 조선 숙종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 능은 인현왕후와 이왕의 무덤이래요. 결국에는 같이 묻힌 거는 인현왕후와 숙종인 거죠. 장희빈 묘는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힌트가 있어요. 뭐 경신한국도 여러 차례 황국을 통해서 전국을 주도해서 황국 동그라미 대동법 확대 시행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대동법 확대 시행. 아, 숙종이구나. 확실히 알겠어. 그럼 숙종의 정책을 고르시면 되겠죠. 바로 금이영 나왔습니다. 금이영 창설 숙종. 요게 답이 되는 거고요. 뭐 경국대전을 반포하였다. 이거는 성종 때, 나선정벌 조총부대 이거 북벌 추진했었던 효종 때, 그 다음에 균열법 시행은 영조 때, 초계문신제 정조 때 없죠. 이렇게 해서 1번으로 풀 수 있는 문제. 바로바로 여러분 키워드가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 역시나 더 많은 문제는 QR 체크하시면은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좀 어려우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를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는 세도정치와 농민봉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도정치 시기에는 최다 빈출이 있어요. 바로 사건입니다. 홍경래의 난과 임술농민봉기죠. 자, 3점 공식 보도록 할게요. 최근 2년 동안 3점짜리는 한 문제 나왔어요. 3점이 많이 나올 확률이 없다. 그러니까 3점이 잘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세도정치 시기에 묻는 문제, 뭐 서학과 동학, 농민봉기 나오는데요. 주로 2점짜리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2점, 1점 공식 보시면 홍경래의 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평안도 서북민의 차별 때문에 홍경래와 뭐 우군칙이 나왔다. 여기까지 좀 지역적으로 나올 수 있고, 청천강 이북, 여기가 바로 서북 지역이에요. 바로 평안도. 그리고 정주성 점령이었다. 정주성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주성. 그 다음에 임술농민봉기 같은 경우에는요, 진주에서 시작이 되었다. 백낙신의 탐악 때문에 몰락양반 유계춘이 주도했다. 박규수를 안핵사로 파견했다. 이 박규수 같은 인물은 제너럴 셔먼호에서도 나오지만 여기서도 안핵사로 파견됐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려고 삼정 이정청을 설치했지만 별로 효과는 없었다라는 거. 자, 요 키워드, 노란색 키워드 기억하시고 바로 문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홍경래는 묻는 아주 심플한 문제, 1점짜리 문제입니다. 홍경래, 평안도 차별, 정주성 점령, 요거 알고 푸시면 돼요. 자, 가사건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도 나왔죠. 정주성 나왔죠. 아, 홍경래는 아니구나. 고르시면 돼요. 자, 이 청해군대에 의해서 진압되었다. 요거는 뭐 이모군란 얘기 나오고 있고, 척외양 창이 이렇게 나오면은 동학농민운동. 자, 선해청과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였다고 이모군란 때 있었던 거.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됐다고, 임술농민봉기 때 파견됐다고 했죠. 자, 지역차별 요거
바로 평안도 지역차별. 쉽게 5번으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임술농민봉기 키워드 볼게요. 간단한 1점짜리 문제. 진주에서 시작됐다. 박규수 삼정이정청. 자, 실제 적용되는 거 볼게요. 진주 동그라미, 백낙신의 타막.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박규수를 안에서로 파견해라. 자, 빙고 3개 나왔네요. 아, 임술농민봉기구나 알고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청해군대 진압도 자꾸 나와요. 이모군란 때 삼정이정청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바로 요거 되겠죠. 2번. 서북민에 대한 차별 뭐예요? 차별 나오면은 홍경래의 난, 남접, 북접, 동학. 자, 그리고 함경도, 황해도 방공령이 선포되었다. 요거는 이제 사실 그 동학농민운동 이전에 있었던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조일통상장정 이후에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관련이 없다. 그래서 2번으로 푸실 수 있는 심플한 문제예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흥선대원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으로 넘어가게 되면 흥선대원군의 업적, 호포제, 당백전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경복군, 중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흥선대원군은 순서 나올 수 있어요. 병인양요, 신미양요 요 순서. 자, 그럼 3점 공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 동안에 3점짜리는 한 문제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잘 안 나온다라는 부분인데 흥선대원군 시기의 모습을 고르는 거, 뭐 만동묘, 대전해통 이런 거 알아두시고 충분히 3점 풀 수 있습니다. 2점 1점 공식으로 적용해보면 일단 흥선대원군의 업적, 사창제 중요하고요. 호포제, 그리고 서원철폐, 경복궁 중건과 관련해서 뭐 당백전까지 요 정도 파악하시면 충분히 다 문제 풀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사건 문제입니다. 여기를 좀 집중해서 봐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요 사건 앞글자 따서 반드시 외워주세요. 너무 자주 나와요. 병제, 병호, 신척. 자, 보시면 병인박해 때문에 병인박해 때문에 정인양요가 일어나긴 하지만 중간에 제너럴 셔먼호가 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제병 기억해 주시고요. 제너럴 셔먼호 사건, 이 박규수가 평양에서 이제 결국 평양 가민들이 불태웠다. 그래서 병제병. 그 다음에 오페르토 도구 사건. 이 오페르토 도구 사건은 남영군의 묘를 도구로 하려고 한 것인데 이 남영군의 묘가 또 덕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료에선 덕산이란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덕산에 있는 묘 나오면 아, 흥선대원군 남영군의 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미양요 어제연이죠. 그래서 척합이 걸림. 근데 여기서는 병인양요는 양현수 정족산성, 그리고 신미양요는 어제영 광성보. 요 키워드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거 많이 광어로 외우잖아요. 광어. 자, 그리고 정양, 이거는 병인양요. 요렇게 기억해 주시고 실제 적용을 할 건데 병제, 병호신척 기억해 주세요. 병제, 병호신척 실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는 그 2점짜리 문제 흥선대원군의 업적을 묻는 문제예요. 자, 흥선대원군 키워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자, 그리고 여기에 경복궁 중건에 관련된 게 내용이고 뭐 현판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럼 경복궁 중건 시기, 아, 흥선대원군이구나. 자, 그러면은 비변사 폐지죠. 사창제 실시 맞죠. 그리고 당백전, 원납전, 대전 통편이 아니라 대전 회통입니다. 흥선대원군은 화통하다. 이런 식으로 회통으로 연결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니은디귿 바로 키워드에서 니은디귿으로 풀 수 있는 문제, 2점짜리 문제고요. 이번에는 병인양요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병인양요에 관련된 키워드나 이건 순서 문제가 아니니까 병인양요 키워드로 푸시면 돼요. 병인양요, 양현수, 정족산성, 병인박해 때문에 일어났다. 자, 양현수 바로 나왔어요. 양현수가 정족산성에서 정족산 전등사에서 크게 뭐 승리했다, 뭐 이렇게 최대한 이겨놨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아, 이거 병인양요. 자, 병인양요를 알고 문제를 푸시면요, 이 척합의가 세워진 건 여러분 그 다음에 신첩 이렇게 외웠었잖아요. 우리. 그래서 신미양요 이후로 만들었으니까 아닌 거고, 오페르트는 이거는 그 이후에 일어난 거고, 위안스카이 군대 이모군란 때 이거 들어온 거 관련 없고, 병인박해가 원인이 된 것이냐 배경을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병인박해 4번이 되는 겁니다. 조선책략과 관련 없고요. 조선책략은 1880년도에 이 이후에 들어오게 되고 요것은 사실 영남 만인소의 원인이 되는 거니까 4번으로 심플하게 병인양요, 병인박해 때문에 4번으로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자, 이번에는 오페르트 도구 사건. 요거 다음에 신미양요. 자, 그럼 보시면 다음 서신이 교환된 이후 순서 문제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병제병, 그 다음에 오, 그 다음에 신첩 이렇게 외웠잖아요.
자, 그럼 보시면, 자, 여기 보면은 이 남의 무덤을 파는 거, 무덤 팠다, 뭐 이런 내용 나왔었고, 자, 그리고 덕산 나왔어요. 그럼 이제, 오페르트, 도굴 사건, 덕산, 아까 얘기했죠? 자, 그럼 이 이후는 이제 신미양요가 되는 겁니다. 신미양요 다음에는 척화비. 그래서 만약에 우리 여기서 신미양요가 없다, 그럼 척화비를 고르면 되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어제연, 광성보, 요거는 이제 이게 바로 신미양요. 그래서 요게 답이 되는 거고요. 외교장과 의계가 약탈된 건 여러분 병인양요 때예요. 이 전이 되겠죠. 제너럴 셔먼호도 2000, 로즈제도 요거 병인양요예요. 요거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신미양요는 로즈 제독이 아니라 로저스 제독이에요. 자, 그리고 양원수 부대 정족산성 요거 병인양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제연, 광성보, 신미양요 1번으로 푸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 또 신미양요 또 나왔어요. 신미양요 나오면 어제연, 광성보, 신미양요 1871년에 일어났죠. 이 신미양요 때 이때 이제 그 이후로 척화비 건립 1872. 자, 신호로 시작되면은 1로 끝납니다. 자, 보시면요. 이것은 어제연 나왔고 광성보 나왔습니다. 신미양요를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내가 근데 연도를 몰라. 그렇지만 우리가 아까 외웠잖아요. 그쵸? 병제병, 오, 근데 병제병, 오, 그 다음에 신. 병제병, 오신척 이렇게 외웠기 때문에 요거 오 다음에 그 다음에 신이겠다. 그래서 이렇게 나로 고르면 되는 거잖아요. 순서 외우면 이렇게 무슨 문제 연도 몰라도 풀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나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더 많은 기출. 나 요 부분 약하다. 그러면은 기출 QR 찍어서 더 많이 풀어보시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키워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보개혁, 을미개혁인데요. 이게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그 다음에 을미개혁, 거기다가 그 뒤에 광무개혁까지 묻는 문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은 3전짜리 문제, 개혁의 순서. 자, 1차, 2차, 을미개혁, 광무개혁까지 나오기도 한다. 그리고 개혁의 내용을 묻는 문제는 2점에서 1점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출 공식 각 개혁의 키워드를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는 조금 까다롭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먼저 1차 가보개혁 같은 경우에는 궁극기무처에서 실시했다라는 것과 노비제 폐지, 과거제 폐지 두 개의 폐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신분제 폐지, 과거제 폐지, 신분제 폐지니까 이제 노비법 폐지인 거예요. 그리고 개국이란 연호로 사용했다라는 법, 그리고 음본입니다. 자, 여러분 음본이는 1차 가보개혁, 근본이가 만약에 나온다면 광무개혁이에요. 광무개혁의 기역자 생각하고 금으로 연결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2차 가보개혁 같은 경우에는 홍범 14조, 이 홍범 14조, 그래서 왕실 사무와 국내 사무를 완전히 분리하는 홍범 14조 내용이 나온다던가, 그 다음에 23부로 바꾼다던가, 교육 입국조서, 좀 교육에 힘쓰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면 이제 가보개혁 2차입니다. 그리고 을미개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른 말로 3차 가보개혁이라 할 만큼 가보개혁 때 못했던 걸 해결을 하는데요. 건양 요거 기억해 주세요. 양력을 세웠다. 양력 사용했다는 소리죠. 태양력과 건양을 같이 외워주시면 돼요. 태양력을 시작했다. 그래서 연호도 건양인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자르게 하죠. 단발령. 이것 때문에 이제 을미의병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죠. 을미사변, 단발령, 을미의병. 광무개혁 같은 경우에는 양전사업을 실시해서 지게를 발급을 합니다. 근대적인 이런 토지 소유와 관련된 지게. 그리고 원수부를 설치했다. 그리고 광무개혁 좀 어렵게 나온다면 근본이. 자, 그럼 이제 원수부까지 알아뒀어요. 그럼 이제 실제 키워드 적용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풀어보시면요. 가보개혁, 을미개혁 이제 구별하는 문제예요. 1차 가보개혁 때는 공사노비법 폐지, 2차 가복 때는 홍보 14조의 내용, 그 다음에 을미개혁은 단발력. 자,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공노비와 산노비 없앴대요. 이 법을 없앴다. 그럼 이거 1차 가보개혁이에요. 근데 이 나 같은 경우에는 청에 의존하지 말아라, 왕실 사무라, 국정 사무를 분리해라. 요거 홍범 14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홍범 14조 발표한 게 2차 가보개혁입니다. 자,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좀 순서대로 나왔고, 다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을 자르니 단발령 나왔어요. 을미개혁 나왔죠? 요건요 순서대로네요. 그죠? 1차, 2차 을미. 그래서 가나다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순서 문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3점짜리 문제라는 거. 여기 순서 문제 정말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3점짜리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꼭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역시 순서 문제 3점짜리 문제입니다. 공사노비법 폐지 나오면 1차 가보. 그 다음에 가보개혁, 을미개혁은 단발령. 이번에는 원수부는 광무개혁. 실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가에 보시면 개국이라는 기년을 사용하였다. 공노비, 산노비 법을 일체 혁파했다. 1차 가보개혁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단발령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거 을미개혁이죠. 자, 그 다음에 원수부 설치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는 광무개혁입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요것도 역시나 그대로 순서네요. 가나다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강무개혁까지 껴가지고 순서 나오는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연도는 이제 1894년, 1895년 광무개혁을 이제 실시하게 된 건 이제 고종이 돌아오고 나서 이제 1897년부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 33번. 자, 23부 재판소를 설치했다. 그리고 교육 입국조서 나오면 2차 가보개혁입니다. 볼게요. 2차 개혁이라고 알려졌고 군기구미처 폐지 이후에 자, 보시면 파라문을 7부로 전국 8도를 23부로 개혁했다. 재판소를 설치했다. 사회 경제 분야는 뭐를 했을까요?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 바로 그냥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죠. 교육 입국 조서가 되는 거고, 지계 발급은 광무개혁 때, 태양력 언제라고 했어요? 을미개혁 때, 한성승부는 그냥 1883년에 했던 개화정책 중 하나고, 공사노비법 폐지 1차 가보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키워드로 쉽게 풀면 되는 거예요. 바로 5번 답이 나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단순한 2점짜리 문제. 이번 을미개혁의 키워드로 을미개혁 푸는 문제입니다. 을미개혁 나오면은 양력 사용, 건양, 연호, 그쵸? 자, 내각에서 태양력을 사용했다고 하네. 자, 이런 식으로 혼란이 있을 것 같다. 태양력 나오면 양력, 을미개혁. 그러면 건양 나오겠죠. 양력을 세웠다. 건양 바로 나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을미개혁 1번이 답이 되는 거고, 8도를 23부로 개혁하였다. 2차 가보개혁. 원수부 설치 광무개혁. 한선승보 계속 나오죠. 1883년. 그 다음에 공사노비법 폐지 1차 가보개혁. 이런 식으로 해서 1번이 답이구나 확실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유형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요 부분 좀 더 문제 풀고 싶다. 역시 QR코드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도 찍힙니다. 여러분들 찍어가지고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1910년. 자, 1910년 민족운동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좀 열공하셔야 됩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에요. 자, 보시면 독립운동 단체가 나오죠. 관련 인물도 나오고요. 그리고 3.1운동은 어떻다? 100% 출제가 된다. 고종의 인산일에 이루어졌다. 탑골공원, 제암리 학살사건 요 키워드 나오면은 3.1운동으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암리 학살사건과 관련해서 이거를 알렸던 박사, 스코필드 박사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보시면 만주부터 쫙 볼게요. 키워드. 자, 서간도의 키워드는요. 신민회. 자, 여러분 서간도의 시옷을 생각하고 신민의 시옷 생각해 주세요. 시옷. 그리고 이동영, 그리고 이회영 선생님이 플렉스했다라는 그런 부분. 자, 그리고 경학사를 만들고, 자, 그리고 신민의 신흥강습소, 신신 연결되죠.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 신민회가 다 만든 거니까 신신신. 자, 그 다음에 북간도로 넘어가면 서전서수 명동학교를 만드는데 이상설 선생님이 만든 민족학교 서정서숙은 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명동학교 나오죠. 명동촌의 명동학교. 그리고 중광단 중요해요. 중광단은 대종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서일의 중광단, 이 뒤로도 서일이 그 뒤로도 활동을 20년대도 하기 때문에 기억해 주세요. 중광단, 대종교, 중대한 단체다. 중광단, 대종교. 자, 연해주 같은 경우에는 상업을 권한다는 의미의 권업회. 연해주가 이제 러시아 쪽인데 러시아가 너네 너무 티나게 독립운동하지 마. 그래서 이름을 권업회로 바꿨어요. 그래서 권업회, 연해주, 권업회 기억해 주시고 이때 대한광복군 정부를 만들게 되는데 이상설과 이동희, 정통령, 부통령, 대한광복군 정부. 근데 연해주 같은 경우 다소 자세히 나오게 되면
절로 한족회 중앙총회 나오면 그건 대한국민의회랑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따 문제와 함께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미주 지역도 요즘에 다소 자주 나오는 추세예요. 흥사당 나오면은 안창호, 안창호, 흥. 대조선 국민군단은 군대예요. 박용만은 무력투쟁을 주장했거든요. 그래서 대조선 국민군단 하와이에다 만듭니다. 자, 흥사단은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대한인국민회는 그 전에 대한인국민회를 좀 통합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제 장인환 정명훈의 의거 이후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든 게 대한인국민회. 자, 그리고 요즘에 숙모학교도 자주 나옵니다. 숙모학교 나오면 무조건 멕시코예요. 에네켄 농장, 멕시코. 자, 그리고 장인환 정명훈 의거 때문에 만들어지게 된 건 대한인국민회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미주 지역이 은근히 키워드가 많다라는 거. 자, 그리고서 이제 중국으로 보시면요. 중국은 신한 청년단, 김규식이 청년일 때 파리 강화회의로 파견을 했다라는 거. 근데 조금 이제 어렵게 나오게 되면은 신한 혁명단이 나오고 대동단결 선언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이거는 워낙 어려우니까 실제 문제와 적용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첫 번째 북간도 지역이에요. 자, 북간도 지역 나온다면 북간도, 명동학교, 중강단, 서전서숙, 북간도, 간민에도 나올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일단 우리 학교 동아리에서는 땡땡 지역으로 갔는데요. 명동학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명동학교만으로도 알지만 이 위치가 봉오동 전투 쪽이거든요. 두만강 근처예요. 간도 지역. 그래서 명동학교, 여기 북간도인 거 알겠다 하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권업회는 연해주죠. 중강단, 요게 바로 북간도에 해당이 되죠. 중강단, 대종교. 자, 숙모학교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예요. 조선독립동맹이 요게 이제 선지에서 자주 나오는데 요거는 이 시기도 아니고요. 요거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난입니다. 김두봉이. 그 다음에 조선청년독립단, 28독립선, 독립선언, 요거 도쿄에서 한 거예요. 도쿄. 자, 그렇기 때문에 2번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선주도 조금 까다롭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지역. 여기서는 삼원보, 그리고 신흥강습소, 서간도 기억하고 풀어봅시다. 시옷. 자, 보시면요. 이상용 선생님이 이제 넘어갔고, 삼원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서간도라서 서로군정서고, 북간도에서 북로군정서거든요. 서로군정서도 나왔어요. 완벽히 서간도구나. 자, 서간도 삼원보. 그러면 서간도에 관한 거 문제 푸시면 되겠죠. 해조신문이 나왔는데요. 해조신문이에요. 그래서 연해주의 해자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신흥강습소. 아까 서간도는 신민회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 아까 우리 열심히 키워드 봤었죠. 그래서 2번이 맞는 거예요. 대한인국민회는 미주 지역에서 일으켰던 거죠. 대조선국민군단 이거 하와이에서 박용만이. 이거 28독립선언에서 또 나왔어요. 도쿄죠. 자, 그렇기 때문에 2번으로 푸실 수 있는 거. 선지 자꾸 보다 보면 여러분 파악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이상설, 이동이 대한광복군정부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요건 좀 다소 까다롭게 나온 문제고 3점짜리 문제입니다. 여러 개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일단 여기다 지역을 써놓고 갑시다. 간민회 같은 경우에는 어디냐면 여러분 북간도. 부민단이 나왔는데요. 부민단은 사실 천주교 단체와 관련이 있는데 부민단은 경학사를 탄압했을 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부민단은 일단 위치는 만주고요. 관련은 이제 서간도와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한 청년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하이에서. 자, 그 다음에 대한인국민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미주 지역에서. 대한광복군 정부 어디예요? 연해주죠. 요거를 좀 파악을 하셔야지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가에 보시면 샌프란시스코의 중앙총회를 두었다. 이거 대한인국민의 라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아니죠. 라에 대한 설명. 숙모학교 요거 멕시코라고 했죠. 그러니까 나랑 관련 없죠. 그 다음에 건업신문은 요거 연해주죠. 다에 관련 없고요. 28독립선언문 아까 도쿄라고 계속 얘기했죠. 아니죠. 역시 대한광복군정부 우리가 알고 있는 키워드 이상설 이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바로 마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어렵게 나온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1910년대가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한광복군정부 나오면은 연해주.
건업회, 대한강복군정부, 연해주, 뭐 대한국민의회도 연해주,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도 연해주. 자, 보시면 여기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가 나오는데요. 요게 바로 러시아에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뒤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를 하게 되고 그리고 대한국민의회가 만들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럼 보시면 바로 연결. 대한국민회회 결성하였어요. 여기서는 대한강복군정부도 만들었습니다. 아, 완벽히 연해주인 거 알겠다 하고 푸시면 되거든요. 자, 연해주는 건업회죠. 그럼 건업회 고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신흥강서소 나왔습니다. 서간도죠. 건업회 나왔고 건업신문 나왔어요. 이게 빙고 2번이 되는 거죠. 숙모학교 나왔습니다. 멕시코죠. 한인비행학교, 요건 캘리포니아에서 만든 거예요. 미주 지역에서 만들었습니다. 아, 비행기, 아, 미국 쪽이겠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죠. 대일한전 조성 독립동맹 또 나왔습니다. 예난 지역이죠. 그래서 2번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조금 연해주에 대해서 좀 어렵게 나온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 부분은 여러분 꼭 필수로 꼭 문제 많이 풀어보시길 권할게요. 워낙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봄으로써 여러분의 단체를 좀 구별할 수 있습니다. QR코드 찍으시고요. 문제 더 풀어보세요. 여기는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미주지역 볼게요. 미주지역 요즘에 많이 나오는 추세라고 했죠. 아주 지엽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장인한 정명훈의 의거로 대한인 국민회를 만드는 계기가 됐고 요거는 미주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든 겁니다. 자, 우리 학회에서는 가지역의 민족운동을 알아볼 거예요. 봤더니 장인한 정명훈의 의거지. 제가 권총 장전으로 외우라고 했었잖아요. 국립협회를 만들게 되고 아, 여기가 미주지역이구나. 그럼 민주적으로 문제 푸시면 되죠. 신흥강서소 서간도예요. 해조신문 연해주예요. 그렇죠? 그리고 서전서숙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서전서숙 여기 북간도에서. 그 다음에 대한인국민회 여기 바로 나왔죠. 대한인국민회 미주지역. 그래서 4번이 맞는 거고 조선독립동네 계속 나오네요. 예난, 김두봉. 그래서 4번이 되는 겁니다. 대한인국민회. 장인왕 정명훈 나오면 바로 대한인국민회로 연결하시라는 거. 사실 이 사건 때문에 대한인국민회를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4번. 자, 이번에는 요즘에 자주 나오는 숙모학교, 에네켄. 자, 보시면요. 멕시코죠? 이 사진은 1905년에 땡땡땡에 유카탄 반도로 노동자들이 왔는데 여기에 보시면 에네켄 농장 나왔습니다. 이 에네켄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애니깽으로 부르기도 했다라는 거. 에네켄, 애니깽 비슷하죠. 그럼 이거 멕시코예요. 그럼 숙모학교 나와줘야겠죠. 자, 건업회, 건업신문 이거 계속 나오죠. 이제 복습이 되시겠죠. 연해주, 숙모학교, 빙고 여기서 나오는 거죠. 숙모학교, 애니켄, 그리고 에네켄, 그 멕시코. 자, 그 다음에 북로군정서는 북간도, 그래서 대동단결선언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요거는 이제 대동단결선언 신한혁명단. 자, 그 다음에 그 유학생들 이팔독립선언 아까 도쿄라고 말씀드렸죠. 2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풀어보시다 보면 여러분 익숙해지실 거예요. 반드시 QR 찍으시고 이 부분은 정말로 문제 많이 풀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3.1운동. 3.1운동 어떻게 나온다? 100% 나온다. 자, 고종의 인산일 탑골공원 나오면 무조건 3.1운동이죠. 이건 우리 3.1운동은 종로에서 막 탑골공원 만세 다 아시잖아요. 자, 이번 답사는 고종의 인산일 빙고 만세에 나왔고 여기 탑골공원 나왔네요. 아, 3.1운동이네요. 자, 그럼 3.1운동으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3.1운동 통감부의 방해, 3.1운동은 1919년인데요. 그럼 조선 총독부의 방해겠죠. 자, 그 다음에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 저지한 거 독립협회가 했던 활동이고요. 자, 3.1운동 민족대표 33인,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발표하게 되는 거. 3번이겠죠. 자,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 후원을 받았다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거 국채보상운동. 자, 그리고 한족, 우리 한국 학생과 이런 일본 학생 간의 그 기차 충돌, 요거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3번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또 3.1운동 키워드. 파고다, 뭐 탑골공원, 민족 자결주의, 제암리 학살. 자, 실제 키워드 한번 볼게요. 파고다 공원. 그리고 막 만세를 외쳤다. 이것만 봐도 사실 우리 3.1운동인 거 알아요. 그래도 한 번 더 민족 자결주의. 자, 그런 식으로 고종의 인산일. 아, 완벽히 3.1운동이구나. 또한 이것을 알린 거. 스코필드 박사. 자, 그래서 3.1운동으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럼 3.1운동 바로 고르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뭐 제암리 학살.
이 제암리학사라 스코필드 박사가 알렸거든요. 그래서 바로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관련이 없죠. 조선 형평사는 형평운동이고 신간의 진상조사단은 광주 학생항일운동, 조선혁명선언 싸우자 의열단의 행동강령, 그리고 성진회와 독서회로 전국으로 확산된 거 이것도 광주 학생항일운동, 학생회니까 학교 독서회 이런 식으로 해서 4번으로 풀 수 있는 문제. 자, 이 부분 여러분 반드시 QR 찍어서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막판. 정부별 노력이에요. 이 정부는 각 정부의 키워드만 아시면 풀 수 있는 문제로 심플하게 나옵니다. 자, 각 정부별 통일 정책을 묻는 문제 100% 출제된다라는 거. 박정희 정부, 뭐 7.4 남북 공동선언, 남북조정위원회, 전두환 정부, 이산가족 상봉, 노태우, 뭐 비핵화, 그리고 남북 기본합의서, 김대중,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노무현 정부 나오는데요. 자, 각 정부별 키워드 2000년 이후에도 뭐 사실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 그래서 키워드 알아두셔야 돼요. 자, 박정희 정부 같은 경우는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로 남북조절위원회. 그래서 남북조절위원회를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전두환 정부는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이 있었다는 거. 전두환. 그러면서 예술공연단도 서로 교환했고요. 자, 노태우 정부는 7.7 선언도 좀 알아두시고요. 7.7 선언은 88 올림픽 전에 우리가 88 77 이렇게 좀 기억해 주면 좋거든요. 88 올림픽 때 우리 평화롭게 할 거예요 라고 안심해 라고 77 선언 한 다음에 남북한 UN 동시가입 요거 모두 다 요거 1991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자, 남북한 UN 동시가입 남북 기본합의서 모두 91년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그래서 91년이 노태우 정부의 이런 그 통일과 관련된 너무나 중요한 연도 요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남북한 UN 동시가입 기본합의서 비핵화.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 같은 경우는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2000년도 일어났죠. 햇볕 정책으로 인해서 그래서 노벨 평화상 타죠. 6.15 남북 공동선언 이때 같이 이루어진 거고요. 개성공단 만들기로 합의했고 경의선 복구하기 시작합니다. 요것을 완공하고 이제 완성한 거는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금강산 관광 시작된 거 김대중 정부라는 거 키워드 알아두시고요. 금강산은 해로가 먼저, 그 다음에 육로로. 자,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요. 2차 남북 정상회담, 14 남북 공동선언이 있었고 개성공단 이제 착공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미 FTA 체결했다라는 거. 뭐 한칠레 FTA, 한미 FTA 모두 노무현 때 체결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G20 뭐 이런 거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정부별 통일 노력과 정부별 업적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요. 자, 일단 2점으로 나온 문제는 순서를 물어봤습니다. 요거는 여러 정부로 물어보니까 2점짜리 문제로 나온 건데 7.7 선언 나왔어요. 노태우예요. 자, 이산가족 상봉 그럼 전두환이에요. 자, 근데 남북 개성공단 조사한 김대중이죠. 그러면 역대 정부 순서, 자,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가다가 되겠습니다. 나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두환 다음에 노태우 다음에 그 다음에 김대중.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노태우, 누가 봐도 노태우로 이렇게 사진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노태우 정부는 통일 노력으로 정말 자주 나옵니다. 통일 정책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박정희랑 노태우. 그 다음에 김대중인데요. 자, 남북 동시 UN 가입, 비핵화 그런 거.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이제 서울 올림픽을 열렸어요. 남북한 두 의석이 하나로 되는데 오랜 시간 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UN 가입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통일 노력 보시면요. 남북 정상회담 처음으로 개최한 거는 김대중 때 처음으로 정상이 만나게 됐고요. 요거죠, 요거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개성공단 조성 추진하기로 한 거 김대중 때. 남북조절위원회 요거는 7.4 남북공동성명 다음으로 박정희 때. 이산가족 상봉 전두환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태우 때 통일 키워드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7.7 선언 이후로 이제 한반도 비핵화, UN 동시가입, 그리고 남북 기본합의서. 그래서 어쨌든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의 통일 노력 볼게요. 김대중 정부는 김영삼 때 IMF 터지고, 그리고 김대중 정부 딱 저기 하자마자, 바로 김대중 올라오자마자, 그리고 금 모으기 하다가, 이제 결국엔 그 빚 다 갚고, IMF 빚 다 갚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국민 뭐 약간 국민 기초생활법과 관련된 복지 키워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금모으기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경의선 보건. 자, 볼게요. 자, 보시면 우리가 뭐 금모으기를 했습니다. IMF를 벗어났어요. 야, 그러면 김영삼 때 IMF 터졌으니까 벗어난 거는 김영삼 다음 김대중이겠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복지에도 관심을 가졌다. 아, 김대중이구나. 자, 그러면은 김대중 시기에 있었던 사실 옳은 거 고르면 되겠죠. G20 나오면 아, 이거 여러분 좀 최근이라는 느낌 나지 않습니까? 이명박 때예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되었다. 노무현 때. 금융실명제 요거 자주 나와 은근히 금융실명제 여러분 요즘 좀 김영삼 정부도 꽤 다루는 분위기예요. 김영삼 금융실명제. 8.3 조치 좀 어려운 선지가 나왔는데 이건 좀 생소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8.3 조치 나오면은 박정희 때입니다. 박정희 때 사채빚 다 없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빚 낮춰줘 사채 동결. 자, 그리고 남북 경제 교류 중진형 경의선 보건공사 요게 바로 김대중에 관련된 선지겠죠. 요건 좀 생소한 선지가 꽤 들어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문제 역대 정부 풀어보도록 할게요.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14남북 공동성명도 있었지만 이때 사스 때문에 질본이 처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과거사 정리 노력도 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과거사 정리 노력도 했다. 사스 때문에 질병본부, 질병관리본부 사스 때 만들었다. 평화 통일을 위해서 14남북 공동성명. 자, 이런 식으로 공동선언 고르시면 남북 기본합의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노태우 때, 남북조절위원회 박정희 때, 14남북 공동성명 요게 되겠죠. 한반도 비핵화 노태우죠. 그리고 처음으로 이산가족 그거 전두환 때. 자, 요런 식으로 해서 푸시면은 14남북 공동선언, 정상선언 이렇게 할 수 있겠다. 3번으로 풀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역대 정부는 근데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선지가 최근 것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문제 풀어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 QR 찍으시고 이 부분도 좀 많이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역대 정부의 다양한 선지를 접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유형별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진짜 이런 식의 유형이 계속 나오고 키워드만 알면 여러분 완전 얻어 걸릴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 다시 한번 알아두시고 제가 알려드린 걸로 염두에서 많이 문제 풀어보시고요. 꼭 정말 시험 전에 보셔야 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기출을 최대한 분석을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QR 여러분 여기 기출문제 보시면 여기 다 QR 찍을 수 있게 해놨어요. 어디서나 앉으나서나 꼭 QR 찍으셔가지고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계속 문제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아무튼 제가 알려드린 유형과 키워드 반드시 정리하시고요. 여러분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었는데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너무 열공하냐고 고생하셨고요. 저랑은 나중에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에듀윌 합격 패스.